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의 공부방이자 보금자리인 지역 아동센터가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책정된 아동 돌봄 예산이 턱없이 적다며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모여든 아이들이 친구의 어깨를 잡고 좌우로 움직입니다. 초빙된 강사와 함께 춤 동작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수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림 그리기와 연극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의 초중 학생들이 돌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다음 공부 같은 것도 가르쳐줘서 좋아요. 그런데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종사자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9% 올랐는데 올해 기본 운영비 예산은 2%대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운영 예산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프로그램 의무 지출 비용 비율을 5%로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다 보니 아이 한 명당 한 달 교육 비용이 고작 1,000원에 불과합니다. 그 아이들의 욕구에 맞는 그런 교구들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좀 유치한 수준, 그 연령대보다 낮은 수준의 그런 교구밖에 확보할 수 없는 거죠. 도내 지역아동센터 66곳에서 돌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아동은 1,900여 명. 최저임금 인상분을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 예산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운영 예산을 책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아동 돌봄 계획을 다시 수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는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모여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가운데 제주에서 처음으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시 선관위는 지난달 자신의 홍보물을 관내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대량 발송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 등록이 끝나는 다음 달 2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12일까지 13일 동안입니다. 지난해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고로 불거진 대규모 개발 사업장의 각종 특혜 의혹들. 이를 조사할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JDC와 관련된 개발 사업장 5곳이 우선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연초부터 회의를 소집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오는 30일 첫 업무 보고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별 업무 보고 계획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첫 조사 대상에 선정된 개발 사업장은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와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등 JDC 소관 사업장 5곳. 전체 조사 대상 사업장 22곳에 대한 조사 범위가 워낙 넓어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5곳을 우선 선정한 겁니다. 우선 이렇게 5개 사업장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 우선 우리 현실상 적절한 조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 8명과 함께 활동할 지원조직 구성도 마무리했습니다. 각 상임위별 정책자문위원과 법제심사팀장 등 14명으로 현장 조사 등을 함께 진행할 민간조사위원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논해서 어떤 분야에 어떤 위원을 어떻게 위촉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좀 해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사업장별 경관과 환경, 교통 등 각종 심의 이행 사항과 개발 사업 시행 변경 승인 상황, 상하수도 관련 세부 추진 사항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JDC 개발 사업장부터 찬찬히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 전반을 살펴보면서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제도 개선하고 그 속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오는 30일 열리는 첫 업무 보고에서 제주도청 관련 실국장들을 상대로 관련 보고를 받고 JDC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 관련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참여자들에게 공사가 지연된 책임을 묻겠다며 제기했던 구상금 소송이 3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국방부가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 등 개인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상호 간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 화해 권고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외국인과 사망자 등 7명은 미뤄오다 최근 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어 화해 권고를 확정했습니다. 미리 보는 핫 이슈,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도입되는 IB 교육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논술이 바람직한 교육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객관적으로 채점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암기와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질문이 없는 우리 교실은 물론 흑백 논리가 팽배한 우리 사회까지 바꾸어 보겠다는 제주도 교육청의 IB 실험은 현행 입시와는 맞지 않고 또 다른 귀족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반발도 있어 제주는 물론 전국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는 실험이기도 합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숙명여고에서 발생한 쌍둥이 자매와 교무부장 아버지의 내신 부정 사건. 입시와 직결되는 내신 시험이 허술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사에게 평가를 맡길 수 있냐는 불신이 높아졌습니다. 제주국제학교를 비롯해 150여 국에 도입된 IB 교육과정의 핵심은 토론과 논술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채점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IB 본부가 교육한 채점관이 평가한 뒤 교차 채점과 학생들의 이의 신청을 거쳐 영국의 채점센터에서 재검증합니다. 4 더하기 3은 7이 아니라 7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동학혁명이 일본의 조선병합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느냐는 문제로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더라 다 늘어놓는 거는 최고 등급은 못 받아요. 어떠한 공격이 들어와도 내가 나만의 논리로 탄탄하게 방어할 수 있는 소신 있는 논리가 섰을 때 그럴 때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올해 2학기에 읍면 지역의 시범학교를 선정해 2년 반 동안 준비한 뒤 2022년부터 수업이 진행됩니다. 단순히 읍면적 천재 학교로 멈추는 것하고 IBO 인증된 IB 학교하고는 기본적인 인식이나 차이가 틀릴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고교체제 개편의 완성 형태다 이렇게 봅니다. 현행 입시 제도와는 맞지 않아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하면 또 다른 귀족 학교가 될 것이라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공교육 예산이 그 소수 한두 학교에 이제 수억 원씩 들어갈 건데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다른 학교들은 이 형평성이 맞지 않은 거죠. IB 교육과정은 토론과 논술을 통해 창의적이고도 다양한 가치를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추진 과정에서도 교육계 내부의 반대 의견은 물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는 도두동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전담할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총 예산 3,800억 원 가운데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954억 원만 국고로 지원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하루 13만 톤인 처리 용량을 22만 톤으로 증설하고 처리시설의 지하화와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의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도 열대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린 이색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처럼 우리나라에서 쉽게 보기 힘든 과일나무 수십 종이 자라고 있는 과일나라 테마공원이라고 합니다. MBC 충북 정재영 기자입니다. 과일나라 테마공원의 대규모 시설 재배단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겨울 칼바람이 부는 바깥 세상과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온통 푸른빛을 띤 화렵수들. 열대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바나나가 나무마다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바나나가 어떤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나무에서 자라는지 보여주려고 데려왔는데 저기 보더니 이제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익숙한 파인애플에서 파파야까지 57가지 230그루의 다양한 열대와 아열대 지방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2017년 지어진 영동 세계과일 조경원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여기 들어오니까 따뜻하고 또 못 보던 과일도 보고 또 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요. 겨울인데. 4겹으로 두른 비닐과 함께 한겨울에도 16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비결은 땅속 지열을 활용한 난방 시스템. 경유 같은 화석 연료는 전혀 쓰지 않는 친환경 방식입니다. 지열 에너지는 땅 속에서 데펴진 물을 끌어와서 기계실에서 10도 정도의 그 지열을 이용해서 이제 난방을 하고 그 필요한 나머지 열원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주말과 휴일에도 무료로 개방돼 겨울철 한파 속에서도 이색적인 열대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과일나라 테마공원. 넉 달 뒤 곤충 체험장까지 들어서면 볼거리는 더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 숨을 쉬기 답답한 아침입니다. 오전에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에 미세먼지가 축적되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연무나 방무가 낀 곳이 많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1도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6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은 큰 추위 없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한낮에 1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1도 정도 높겠고요. 낮 기온은 10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섬 지역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와 김해공항은 구름이 많고요. 그 외 공항은 방무가 끼어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평일에는 구름이 많다가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덕산장학회 강영백 회장이 1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중앙유치원 이하은, 이하윤 자매 58,300원, 제주여고 동백제 IC팀 21,000원, 시온 요양기관 요양보호사와 직원 일동이 38만 2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겨주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화면에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4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상품권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제주공항 특수경비원 27살 김 모 씨의 죽음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제주지부는 보도 자료를 내고 공항 특수경비원으로 2년 동안 일한 김 씨가 직장 선배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자 회사 측에 조사와 근무지 변경을 요구했지만 2달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김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산방산 진입도로 차량 운행이 통제됩니다. 서귀포시는 산방산 급경사지 우회도로 개설 공사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산방산 진입도로에 차량 진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 기간 산방산 방면 진입 차량은 덕수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덕수 3거리를 경유하는 임시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최근 제주 경제는 소비가 둔화되고 건설 부문의 부진이 지속됐지만 관광 부문은 감소세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최근 제주 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8.7% 하락했고 12월 건축 착공 면적도 1년 전보다 22.2%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관광객도 1년 전보다 0.4% 감소했지만 내국인 관광객은 5.4% 줄어 10월 8.2% 줄어든 뒤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